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이제 목표 설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us와 last는 1986년에 목표 설정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지침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목표 설정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와 관련이 돼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클라이언트가 주장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봐서는 클라이언트가 주장이 어떤 때는 저항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불만이 만약 불만해서 뭔가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교정 대상자가 추구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교정 대상자의 참여가 높아지고 본인 스스로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측정 가능한 걸로, 목표가 애매모호한 용어로 규정되면 결과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실천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목표를 달성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것이 달성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직장을 잡고 월 150만 원 이상의 직장을 잡고 6개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목표하고 어떤 것이 더 달성하도록 쉬울까요? 실은 구체적인 거 하면 할수록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래. 추상적일수록 달성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럼 잘이라는 것이 뭔가요?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돈을 100만 원짜리 월급 그 직장 생활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또 뭐 50만 원짜리 벌어도 난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면 할수록 목표 수립은 그냥 더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 다 추상적인 것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실은 그걸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실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실은 초점화돼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추상적으로 하면 돼.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이 받는 방향으로 가고 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자,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에 상응한 것.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해야 되겠죠. 또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를 하지 않기, 또는 뭐 직장을 때려치지 않기, 이런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뭐 1년 이상 하기, 또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이런 것보다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사의 중요한 권리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기관과 기능과 일치하도록 해줘야 된다. 교정사회복사는 본인이 속한 연계된 기관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관의 기능과 대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교정은 특별히 조금 더 교정의 현장은 그 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의무와 구체적 활동을 상호 약속하는 단계로 달한다.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수단을 명확하게 하고 참여자 역할을 설명하고 원조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컴퓨터 관리에는 계약이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 수행할 목표, 참여자 임무, 사용할 개입 방법 및 기술, 면접 주기, 면접 빈도, 면접 시간, 발전 정도 점검의 수단, 계약 재개섭에 대한 약정, 세부 규정, 시작하는 날짜, 예약된 날짜 취소 등 변경에 대한 조항, 요금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되는데, 근데 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좀 우리나라 좀 느슨하게 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전문직이 발전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변화 간격,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인 거죠. 자,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계획을 통해서 실제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개입 단계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을 좀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개입을 위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아,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효과성에 좀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보다는 정말 클라이언트 필요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는. 근데 경영상 또 이런 것들도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를 많이 냈을 때 같은 돈이면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죠. 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원칙을 존중해 주는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면 해줄수록 클라이언트가 인파워먼트 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생긴다. 개별화 원칙, 클라이언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개입의 내용과 방법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발달 적합어드 그 시기에 적합한 발달 수준의 그 나이에 적합한 나이에 좀 적합한 그러한 그 적합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청소년 청소년, 뭐 성인 성인. 상호 오전죄. 클라이언트의 변화 능력을 고려한 다음 개입이 시작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활동은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서비스의 목표에 대한 초점의 원칙. 서비스 목표에 대한 초점. 모든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이 합의한 계획상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늘 상기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직접적인 개입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활동은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개입은 기본적인 개인, 가족, 소집단 자체의 변화나 주변 환경과 연결된 개인, 가족, 소집단의 기능과 관련되고 간접적인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기 이외에 개인, 집단 또는 조직,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죠. 자, 직접적인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내적 측면의 욕구나 문제 등에 초점을 두며 중재를 통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생활에서 필요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러한 측면들. 개입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문제가 주로 클라이언트의 내적 주관적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또 대인관계 문제에 있는 경우, 문제의 초점이 애매하여 문제 해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감정이 복잡하고 갈등이 겪고 있는 경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능력이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 또 교전 현장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교정 대상자와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 목표에 따라서 개별적인 일대일 면담을 통해 교정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또 교정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 장기 면담, 장기적 면담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적인 개입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그처럼 뭐 서비스 조정에 관련된 거,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에 관련된 거, 또 환경을 바꾸는 문제, 또 클라이언트를 옹호해서 클라이언트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점검이 필요한데 개입 활동의 전개 과정이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 필요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해 가지고 실천했는데 그 실천한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되는 것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목표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해 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점검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늘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은 목적은 개입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만약 결과가 나왔을 때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제거하거나 대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개입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우리 같은 돈이라고 그러면 같은 돈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개입이 유용한지를 파악하여 보완함으로 개입 활동의 초점을 지속시킬 수 있다.
개입의 진전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장애 요인을 발견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부정적 태도와 정서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원조 과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기와 자신감을 고양해야 된다. 개입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약간 점검이라는 것이 모니터링한다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고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종결은 서비스의 목표가 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에 의해서 달성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에 관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관계를 끝맺는 과정이다. 종결,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을 개입 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고 추후 보완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셰퍼는 종결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개입 목적의 달성 정도, 서비스 시간 내에 제공 완료 여부,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의 해결 정도, 사회복지사의 기관의 투자 노력, 이득 체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 여부, 클라이언트의 의존성, 클라이언트 의존성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종결을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이거에 따라서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평가는 그러니까 평가 단계는 실제 개입한 결과가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단계로 개입의 효과성과 개입의 효율성을 확인한다.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이걸 효과고, 효율이라는 것은 같은 비용이나 시간이면 같은 비용과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가 같다 그러면 같은 비용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이라고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어떤 사람은 10명에게 서비스를 줬어요. 같은 효과는 같대. 100만 원 갖고 어떤 사람은 20명에게 서비스를 줬어. 근데 그 효과가 똑같아. 그러면 이때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뭡니까? 물어보면 100만 원 갖고 20명에게 같은 효과를 줬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효율은 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같은 돈이라 그러면 수혜자가 많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측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개입의 효과성이란 개입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개입의 효율성이란 투입된 자원,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과 산출된 성과 간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평가의 종류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포메이티브 이블레이션이라고 과정,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거죠. 과정평가라는 거. 총괄평가는 전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전체를 총괄 평가라는데 이제 그 수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전체를 평가해 보는 거죠. 형성 평가는 원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총괄 평가는 변화 과정이 종결될 시점에 이루어지고 이미 발생한 것을 총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는 걸 총괄 평가, 과정 하는 것을 형성 평가라고 한다. 자, 평가는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참여자 사회복사 등의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클라이언트의 경우 프로그램의 만족도, 프로그램의 만족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성실성과 전문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족했느냐, 사회복지사가 성실하게 자기 기술을 통해서 나를 도와줬느냐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죠.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라든지 지역사회의 자원의 이용 측면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가 잘 됐는지, 또 지역사회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됐는지,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시행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운영 측면,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 및 도구는 설문검사지, 문제 상황의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 참여자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도 평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공식적인 관계가 종료된 다음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일시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혹은 개입이 좀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은 프로그램이 이제 교도소 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 그 보호관찰소로 가잖아요.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그 뒤에 실은 일정 기간 프로그램 뒤에 그 사후 관리가 제가 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 아이들의 이게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게 조정을 딱 끝나고 나서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뒤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입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만나면 아까 이제 우리 사마리아 그 미라레에서도 한 번 만나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6학년 때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있어서 만나면 이 친구는요, 제가 봐서는 6년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애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키워져요. 그래서 이때가 문제 이거 졸업할 때까지 동행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쭉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교정복지 부분들을 한 40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3개시에 나눠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쭉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접수 단계 그래서 이제 제목만 한번 볼게요. 문제를 확인하고 또 안 될 수 있게는 이제 다른 데로 의뢰를 한다든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 라포 형성, 그 형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자, 과정에서는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 기본적 정보, 개인력,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수직적 정보, 수평적 정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가족, 기능, 강점과 한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자료는 뭐 클라이언트로부터 그가 작성한 서류로부터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또 심리검사, 사회복지가 직접 만나는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이런 것들 평가를 교정복지 측면에서는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교정시설 안에서의 문제, 또 출소 이유 문제, 또 예방적 차원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잘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과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측면들,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와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고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 그 클라이언트의 사고가 변한지, 아까 이제 수평적 수직적인 것은 중복된 부분들이네요. 또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식 이런 걸 통해서도 클라이언트를 잘 해야 되고, 개별적 특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개인을 사정하는 도구는 뭐 가계도 생태도 아까 이런 것 소시오그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자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획을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 같이 세워야 되고 우선순위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고 개입 수준을 평가하고 1차적 목표 구체화 계약을 공식화한다. 목표 설정할 때는 원하는 거 측정 가능하게 현실 가능하게 또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에 상응하는 등등등 이런 것이 해야 된다는 거.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될 부분, 기관에 노력해야 될 부분들, 클라이언트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이 계약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변화 과정,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과정이죠. 개입할 때는 경제성, 자기결정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그 발달 과정에 적합하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의존하면서 서비스 목표를 늘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개입 활동은 직접적 개입 활동과 간접적 개입 활동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프로그램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평가를 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도 평가하고 총괄 평가, 그다음에 형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길게 오늘 3교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부하시다가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